여러분, 혹시 이번 겨울에도 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기약 2병 먹고 전기장판 켜고 주무신 분이 새끼발가락을 잃으셨대요. 폐혈증까지 진행돼서 생명까지 위독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혹시 붉게 변한 부분이나 따끔거리는 곳은 없으신가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다리까지 절단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요, 사실 전기장판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기장판을 3단계로 올려놓고 잤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등에 이상한 반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피부가 그냥 붉어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피부과 동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온 화상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뜨겁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화상이라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기장판 잘못 쓰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추운 겨울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여러 전문가분들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전기장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전기장판 몇 단계로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깜짝 놀랐던 저온 화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화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끓는 물에 데이거나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을 댔을 때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온 화상은 달라요. 40도에서 70도 정도,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전기장판으로 화상을 입은 분들이 900여 건이나 됐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중 63%가 이 주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이 도 화상이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뜨겁다 싶으면 바로 몸을 움직이는데 어르신들은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그 자세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만 지나도 피부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당뇨 있으신 분들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 말초신경이 손상돼서 감각이 더 둔해지거든요. 실제로 한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 말씀이 전기장판으로 저온 화상 입으신 분이 뒤꿈치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다리를 절단하셨대요. 혈액순환도 안 좋고 감각도 없으니까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을 한번 보세요. 피부가 살짝 붉어지거나 따끔거리지 않나요? 물집이 잡혀 있진 않나요? 이게 바로 저온 화상 초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통증이 별로 없어서 가볍게 넘기시는데 3일에서 4일 지나면서 물집이 생기고요. 심하면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서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이나 요를 한 장 깔아요. 피부가 직접 닿지 않게요. 둘째, 긴 소매 잠옷이나 수면 바지를 입고 자요. 셋째, 타이머를 꼭 설정해요.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맞춰놓고 잠들어요. 그럼 자다가 전기장판이 꺼지거든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발 쪽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마세요. 정 추우시면 몸통 쪽만 따뜻하게 하시고요. 발은 두꺼운 이불로 덮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수면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면 아침에 더 피곤하신 적 없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밤새 뒤척이고 땀 흘리고 목도 마르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내려가야 해요. 평소보다 1도에서 1.5도 정도 내려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장판을 켜놓으면 천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뇌가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잘 시간인가, 깨어날 시간인가 하면서요. 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전기담요로 천이 0.3도만 올라가도 얕은 잠이 늘어난대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잠들기도 힘들고 자다가도 자꾸 깨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들기 30분 전에 전기장판을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상 잘 때는 꺼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전기장판을 끄면 천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물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기장판 끄면 추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이불을 한 장 더 덮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16도 이상으로 맞춰놓고요. 그러면 급격하게 천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기 걸릴 염려도 없어요. 온도 설정도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전기장판 적정 온도가 26도에서 35도 정도예요. 온도 조절기로 따지면 1단계나 2단계, 수면 모드 정도가 딱 좋아요.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표면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거든요. 저온화상 위험도 높아지고 숙면도 방해받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탈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밤새 물을 몇 번이나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전기장판 때문이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을 흘려요. 평소에도 그런데 전기장판을 켜놓으면 더 많이 흘리죠. 그런데 자면서 땀 흘리는 걸 모르거든요. 그냥 자다가 덥다 싶으면 이불을 걷지 물을 마실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가 오는 거예요. 탈수가 오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입술이 갈라지고 코 안이 마르고 목구멍도 건조해지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져요. 점막이 건조하면 방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 켜고 자신 분들이 겨울에 감기를 더 자주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첫째,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셔요. 미지근한 물로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둘째, 침실에 가습기를 틀어놓아요.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맞춰놓으면 딱 좋아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또 마셔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보습 크림을 발라요. 자기 전에 손에, 발에, 얼굴에 듬뿍 발라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피부가 훨씬 촉촉해요. 나이 드시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전기장판까지 쓰시면 더 심해지거든요.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화재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니까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1179건이나 됐대요.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거예요. 화재가 왜 일어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라텍스는 열을 잘 흡수하고 불이 잘 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부산 소방서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를 올려놓고 3시간만 지나도 내부 온도가 170도까지 올라가면서 연기가 났대요. 170도면 금방 불이 나는 온도예요. 그래서 라텍스 베개, 라텍스 매트리스 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로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메모리 폼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일반 솜 이불이나 얇은 담요를 깔고 사용하세요. 둘째, 온도 조절기를 잘못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 조절기를 어디에 두세요? 혹시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 안 돼요. 온도 조절기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전기장판 열 때문에 과열되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내부 전선까지 불이 날 수 있어요. 온도 조절기는 꼭 전기장판 밖으로 빼놓으세요. 침대 옆 테이블이나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셋째, 멀티탭 사용이에요. 전기장판이랑 전기요, 전기온풍기까지 멀티탭 하나에 다 꽂아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해요. 멀티탭은 적정 전력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면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날 수 있어요. 전기장판은 꼭 벽에 있는 단독 콘센트에 꽂아서 쓰세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이 되면 전기장판 접어서 장롱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안 돼요. 접으면 내부 열선이 꺾이거나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겨울에 쓸 때 합선이 돼서 불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돌돌 말아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에도 점검이 필요해요. 겨울이 되면 창고에서 전기장판 꺼내자마자 바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3초만 투자하세요. 첫째, 플러그 부분을 확인해요. 그을린 흔적이나 변색된 부분이 없나 보세요. 둘째, 전선을 살펴요. 피복이 벗겨지거나 눌린 자국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매트 표면을 펴서 봐요. 심하게 접힌 자국이나 눌린 부분이 있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는 꼭 KC마크, EMF 인증받은 제품을 사세요. 값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인증 안 받은 싸구려 제품 쓰시다가 큰일 나신 분들 많아요. 자, 이제 5번째로 전자파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전자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심하라고 하시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전자파가 강한 전기장판을 사용한 분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산부가 전기장판을 장시간 사용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들은 대부분 안전기준을 통과했어요. 전자파 허용 기준이 2mgauss 이하인데 EMF 인증받은 제품들은 다 이 기준을 지키거든요. 참고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10mgauss 정도 되니까 인증받은 전기장판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요를 한두 장 깔아요.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거든요. 둘째, 온도 조절기를 몸에서 최대한 멀리 두세요. 전자파는 주로 온도 조절기에서 많이 나와요. 셋째, 사용 시간을 최소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 때는 꺼버리는 거죠. 요즘은 카본 탄소 매트라는 게 나왔어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신소재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가지 전자파를 다 차단하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바른 사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안전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어요. 첫째, 온도 설정이에요. 절대 3단계, 4단계 이렇게 높게 올리지 마세요. 수면 모드나 1단계, 2단계면 충분해요. 1000보다 조금 낮은 33도에서 35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처음에 추우시면 2단계로 시작하셨다가 따뜻해지면 1단계로 낮추세요. 둘째, 타이머 설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2시간으로 맞춰 놓아요. 10시에 잠들면 자정에 꺼지는 거죠. 그럼 딱 잠들 때까지만 따뜻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천이 내려가요. 제품에 따라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세요. 셋째, 이불 사용이에요. 전기장판 바로 위에 누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얇은 이불이나 요를 한 장 깔으세요. 그게 저온화상도 예방하고 전자파도 줄여줘요. 그리고 긴 소매 잠옷이나 수면 바지를 입으세요. 맨살이 닿으면 화상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 보관과 관리예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으세요. 외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끝나면 돌돌 말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접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다섯째, 청소와 점검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기장판 표면을 닦아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즌마다 한 번씩은 전선과 온도 조절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섯째, 금기사항이에요.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와 절대 함께 쓰지 마세요. 멀티탭 사용도 금지예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음주 후나 수면제 드신 후에도 사용을 자제하세요.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기 쉬워요. 일곱째,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당뇨 있으신 분, 혈압약 드시는 분,
감각이 둔해지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발 쪽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꼭 쓰셔야 한다면 몸통 쪽만 따뜻하게 하세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전기장판 대신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위털 이불이나 오리털 이불을 덮으면 전기장판 못지않게 따뜻해요. 처음엔 좀 차가울 수 있는데 10분만 지나면 천으로 이불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밤새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실내 온도도 중요해요. 보일러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전기장판 없이도 충분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기장판도 전기 많이 먹어요. 오히려 보일러가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침대 쓰시는 분들은 전기장판을 침대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춰서 고정하는 제품을 쓰세요. 그래야 밤새 뒤척여도 안전해요. 바닥에 까는 전기장판을 침대에 그냥 올려놓으면 구겨지거나 접힐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답변해 드릴게요. 전기장판이랑 온수매트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온수매트는 전자파가 적고 화재 위험도 낮아요. 대신 물을 넣어야 하니까 관리가 좀 번거롭죠. 호스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전기장판은 관리가 쉽고 가격도 저렴한데 전자파와 화재 위험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전기장판 수명은 보통 5년 정도예요. 물론 잘 관리하시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된 제품은 위험해요. 열선이 노화되고 절연체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5년 이상 된 제품은 교체하시는 게 안전해요. 새로 살 때 뭘 봐야 해요? KC 마크랑 EMF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타이머 기능이 있는지,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지 봐요. 세탁 가능한 제품도 있는데 관리하기 편해요. 크기는 여러분이 쓰시는 침대나 이불 크기에 맞춰서 고르시면 돼요. 물 세탁해도 되나요? 요즘은 세탁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다만 플러그 부분이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세탁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보시고요. 안전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세탁 불가 제품은 물티슈로 표면만 가볍게 닦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긴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온화상 조심하세요. 40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에도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이불을 깔고 긴 옷을 입고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둘째, 숙면을 위해 잠들 때는 전기장판을 끄세요. 천이 올라가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잠들기 전에 이불을 따뜻하게 두고 막상 잘 때는 꺼버리세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실내 온도를 16도 이상으로 맞추면 충분히 따뜻해요. 셋째, 탈수 예방하세요. 잠들기 전과 일어난 후에 물을 한 컵씩 마시세요. 가습기를 틀고 보습크림을 발라요. 그러면 피부도 건강하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넷째, 화재 위험 줄이세요. 라텍스나 메모리 폼과 함께 쓰지 마시고 멀티탭 사용도 피하세요. 온도 조절기는 전기장판 밖으로 빼놓으시고요. 접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사용 전에 3초만 투자해서 점검하세요. 다섯째, 올바른 온도로 설정하세요. 수면 모드나 1, 이 단계면 충분해요. 33도에서 35도 정도가 적정 온도예요. 너무 높게 올리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위험해요. 여섯째,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따끔거리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물집이 잡혔다고 터뜨리지 마시고요. 피부과 전문의한테 보여주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전기장판은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실천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내용 꼭 알려주세요. 가족들한테도 공유하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전기장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